지금 여러분은 대입 컨설팅 명가 고등어 교육의 입시 도우미 고등어 TV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고3이 만약에 이걸 본다면은 나쁘게 말하면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왜냐? 이 부분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충분히 알고 있었어야만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특히나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너무 복잡하다, 뭐 몇천 개가 된다고 하니까 사실 몇천 개 됩니다. 하지만 그걸 뭐 안 갈 겁니까? 가야 되겠죠. 근데 수시 전형을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수시 전형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시험 봐가지고 뭐 학력고사니 뭐 이런 거 있었죠. 점수를 나래비 세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국 1등부터 꼴등까지를 쭉 알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과를 지원한다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점수 이외에는 다른 어떤 요소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하는 것들을 특정 지어서 그러니까 점수를 보강해 주거나 아니면은 그 점수를 봐주는 이런 전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성에 맞는 학생들 그리고 어떤 특정한 과목을 잘하는 학생들 아니면 자기가 취미생활 내지는 자기가 앞으로 전공하려고 하는 것에 미친 학생들 뭐 이런 학생들도 충분히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은 수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잡해도 어쨌든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어쨌든 대학을 갈 거라면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내가 도대체 뭘 잘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내신은 어느 정도야 되는지 그리고 가끔 보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내가 목표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어떤 겁니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보면 하루에 몇 과목씩 보고 나면 다음날 시험 봐야 될 거 벼락치기하고 바쁘고 끝나고 나면 해방이다. 그러고 나서 모의고사 보게 되죠. 모의고사 보고 나서 모의고사 성적이 발표될 때쯤 되면 또 중간고사 아니면 기말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다 하는 말이 변명이 뭡니까? 그건 다 그냥 나 기본 실력으로 봤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모의고사를 기본 실력으로 안 보는 학생이 누가 있을까요? 모의고사만 공부한다는 미친놈 있나요? 없어요, 사실은. 사실은 모의고사가 가장 객관적인 성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교에서 보는 거,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그냥 나 기본 실력으로 봤어, 그냥 아유 또 실수했네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거 가져다가 조금만 더 연구를 해보면 아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고등어 TV가 만들어 놓은 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입에서는 어떤 점수들이 활용되느냐 우선 이거부터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대입에서 사용되는 점수 8종의 이해라고 붙여놨습니다. 첫 번째 점수가 뭘까요? 학생부 교과죠. 이거 뭡니까? 보통 내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학생부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들이 들어가 있는 것. 이게 학생부 교과입니다.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보통 11번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는 12번 정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총 종합돼 가지고 반영되는 것. 그게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점수로 활용될 때는 대부분 석차 등급 평균이라고 하는 점수를 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적 석차 등급 평균이라고 하는 거죠. 알아둘 건 뭐냐면 학생부 교과에서는 무조건 2.5 등급이라는 숫자를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생부 비교과라는 게 있습니다. 비교과는 학생부에 적혀 있지만 지금 앞에 1번에서 말한 내신을 제외한 기타 등등입니다. 거기는 출결, 봉사, 창의적 체험활동, 독서 이력, 행동발달사항, 기타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비교과라고 합니다. 예전에 비교과는 출결, 봉사, 교내상 이런 거 따졌는데 그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면서 이제는 학생부 비교과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입시의 요소가 됐다.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 밑에 보면은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입학사정관제라고 하는 전형이 확대 개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입학사정관제에서는 어떤 것이 주요하게 평가 요소가 됐냐를 따져보면 앞으로 학생부
비교과에 어떤 것들이 우리가 기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뭐 제목만 좀 보면요. 교과 관련 활동 있죠.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뭐 봉사 다 있고 학교생활 충실도, 인적성, 그 다음에 학습 환경 이런 것까지가 모두 다 입학사정관이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들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있는 자료들은 저희 고등어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동영상과 함께 붙여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텍스트를 다 올려놓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그걸 활용하시고요. 여기서는 핵심적인 요인들을, 핵심적인 것들, 이런 것들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실적이라고 하는 거죠. 실적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학생부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중요한 건 외부 실적, 외부 대회 같은 경우는 잘 안 쳐준다. 그러니까 교내 대회나 교내에서 상불관계 이런 것들에 오히려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십시오. 여기 보면 전국대회 인정 시험 및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인 외국어 성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인 외국어 성적은 말 그대로 공인된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토익, 토플, 뭐 HST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얼마나 잘하느냐를 평가받은 성적을 공인 외국어 성적이라고 합니다. 문과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문과에서의 특기자 전형, 물론 수시에 있는 전형들이죠. 특기자 전형에서는 이런 공인 성적을 요구하거나 혹은 공인 성적의 기준선을 정해놓거나 아니면 서류로 작성해서 내라고 하던가 라는 증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 외국어 성적으로 가는 전형들이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수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에다가 대놓고 쓸 수는 이제 없다. 이것도 외부 스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걸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항상 하지만이 중요하죠. 하지만 자기소개서에서 내가 외국어를 이러이러한 외국어를 정말 뒤지게 열심히 했다. 점수만 안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이런 성적을 바라는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100% 이런 성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한번 따져볼 게 외국어 성적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죠.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토익이나 토플, 탭스, 플렉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한번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표는 참고로 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전형 요소로 활용하던 거를 찾아서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점수 중에 또 중요한 점수가 이제 있죠. 대학별고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수시에만 있는 겁니다. 수시에만 있는데 대학별고사는 말 그대로 대학이 지네가 알아서 내는 겁니다. 그런 전형 같은 경우가 논술과 면접 그리고 적성 이 세 가지가 대학별고사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논술하고 면접이죠. 적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형 자체가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죠. 객관식 전형인데다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복걸복, 찍기 뭐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중상위권 대학들이 하다가 점점 하위권 대학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숫자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버렸죠. 오히려 적성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사실 제 생각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성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4, 5, 6등급이 사실은 많은 게 뭐 정설이고 그런 다음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적성을 받다가 떨어지게 되면 뭐 재수하는 게 당연히 재수할 수밖에 없죠. 다 떨어지면. 근데 재수를 한다고 할 경우에 이 적성을 중간에 공부했던 것이 도움이 되느냐. 아니 재수하고 또 적성 볼 수는 없는 일이니 수능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수능 공부라면 지금 적성고사라고 하는 것이 수능에는 진짜 개뿔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적성은 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거고 논술 같은 경우는 중상위권 대학, 인서울권 대학에서 중상위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내신보다 아니면 모의고사 성적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대학을 한번 노려보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논술도 조건이 있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논술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는 면접을 본 학생들이 별로 주변에 없죠. 왜일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1단계를 합격해야만 2단계에서 보통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을 본 사람이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경향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학을 1단계만 합격해갖고는 못 가죠. 면접이라고 하는 2단계를 통과해야만 대학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접이라고 하는 것도 학생부 종합이 굉장히 모집 인원이 많은 데다가
거의 필수적으로 면접이 들어있기 때문에 면접이라고 하는 거 논술과 비슷할 정도까지는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대학에서 요구하는 우리나라 모든 대학에서 쓰이는 점수를 총 종합해 본 이런 점수.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러면 내가 어떤 거에다가 목숨을 걸 거냐? 자, 요 중에 하나만 목숨 걸어도 사실은 대학은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수시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들이 어떤 점수들이 있고 나한테 어떤 것이 해당하는가를 먼저 알고 거기에 맞춰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생각했던 대학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대학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